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런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죠.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 신중했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첨단 기술 수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차별화 장세,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지주회사, 증권주, 전기전자, 자동차,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중에서 다우는 약간 거의 뭐 제자리였고요. 소폭 빠졌고 S&P 500과 나스닥은 오르긴 했는데 그 오름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죠. 예, 그리고 업종별로 봐도 뭐 오르고 내리고 업종이 비슷했고 오른 업종도 제일 많이 올라간 게 0.6%, 빠진 업종도 제일 많이 빠진 게 유틸리티가 0.66%라서 아주 큰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가 포함된 임의 소비지가 1% 정도 올라가서 그나마 1%대 움직인 게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결과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런 신중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미중 런던 협상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더 예, 뭐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고 협상 끝난 다음에 이제 베센트와 러트닝은 좋은 협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코멘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허리펑 중국 측에서는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어렵긴 하지만 좋은 결과다, 좋은 협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근데 장중에 좀 주목해볼 만한 뉴스는 트럼프가 이제 베센트 장관에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게 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특히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또 많이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과 스타리크 서비스를 정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리크 서비스라는 건 이제 인터넷 예,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머스크 사업의 여러 가지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죠. 그렇지만 계속 유지할 거다. 그리고 약간 어제 대비 화가 좀 풀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시장에서는 또 안도했고 테슬라가 급반등하면서 또 지수를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로는 올 여름에 증시가 좀 조용할 것 같다. 뭐 긍부정적인 요인이 섞여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긍정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긍정 요인인데 부정적인 요인은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어떤 좌충우돌 이런 상태는 시장을 추세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어떤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티는 당초 7월부터 금리 내릴 거라고 봤다가 9월부터 세 차례 시장 전체적인 평균은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티는 4번에서 3번으로 축소하고 대신 경제가 좋으니까 올해 연말에 S&P 500 지수가 5,800으로 갈 거라고 봤었는데 6,300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경제 지표는 조금 양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 이외에 뉴욕연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3.63에서 3.20.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공포감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구나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희토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희토류를 풀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이 갑자기 답답해진 거죠. 이게 재고를 다 쓰고 나니까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전기차 한 대당 보통 한 500g. 이거 아마 제 생각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차량은 한 250g, 전투기에 400kg, 잠수하면은 3000kg 이상의 어떤 히토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뭐 미국의 어떤 방산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보시면 매장량 자체가 중국이 많은 건 아닌데 이거를 정제하고
생산하는 거는 중국이 절대적이잖아요. 막 80%, 90%.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거 공급 안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성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첨단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딱 나오면서 이게 뭔가 좀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양측이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하루 더 이제 연장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 보고 움직이자 이렇게 또 신중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오늘 4.5포인트 올라갔는데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282달러 정도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308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 팔 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 처분할 거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테슬라 차량은 물론이고 스타링크도 정리하지 않겠다. 그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다. 또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화해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가 급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하면 좀 어정쩡하게 끝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캐비넷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줄 거야 이런 언급을 하면서도 엔비디아의 HI 그 인공지능용 H20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은 유지할 거다. 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H20 그 아래 사양은 팔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어정쩡하게 또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을 상당히 사양을 낮춘 거에 대해서는 수출을 풀어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상승폭이 좀 어정쩡했던 거는 뭐 제품에 대해서 콕 찍어가지고 이거는 수출 금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H20에 국한된 거라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저거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 여지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정쩡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보면 대체로 그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수를 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쉽게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를 보면 그 EPS 성장률이 올해 7%, 내년도에 14% 이게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쨌든 플러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자사주 매입이 1조 달러,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예요. 인플레이션 전망치인데 이게 뚝 떨어졌잖아요. 1년 전망치가 3.63에서 3.20, 5년은 3.17에서 2.74까지 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진정이 됐고 이 우려가 진정된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낮아졌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시장이 확 올라갈 정도의 재료는 아니지만 터무니없이 빠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장 초반 대비 지수는 비교적 견조했어요. 지수는 견조했는데 상승 종목 수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 대비 제법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도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했는데 장중의 변화를 보면 지수보다 상승 종목 수의 어떤 변화가 더 컸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는 버티고 그 외 종목군들은 어정쩡하게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향후에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아직 가격 부담이 없는데
코스피는 ADR상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증시는 종목들별로 편차가 좀 많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업종별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그러니까 운송장비는 실어 나르는 산업, 그러니까 큰 거, 그 중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집중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도 어제 집중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매수하는 업종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이런 업종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관련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의 어떤 편차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향후에 주식시장은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주도하는 업종은 뭐 장중에 3% 5%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외 업종은 지수는 플러스인데 뭐 0.5% 이렇게 움직이거나 오히려 0.5% 빠지거나 이렇게 어정쩡한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월 4일 이후에 각 주체별로 성적표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승률이 한 75% 정도? 예, 전체 매수한 종목들, 이거보다 이제 범위를 더 넓혀서 제가 한 20종목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한 50종목까지 이렇게 늘려서 놓고 보면,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의 상승률이 대부분 플러스 정도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비율이. 예, 그리고 종목들도 보면,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승률은 괜찮습니다, 보면. 한 70% 정도 언저리 됩니다. 이거 밑에까지 이제 늘려놓고 보면. 그리고 요 평균적으로 6월 4일 대선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승률이 좋겠지. 개인은 안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 보면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승률 해보면 한 30%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예탁금이 지금 늘지 않고 있어서 고객 예탁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 기관이 장세 주도 종목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상반기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느라고 종목에 악재는 없는데 그냥 포트 재편 차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매일 정리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기관들의 매도만 멈추면 또 주가가 확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 류의 기업들도 뭐 계속해서 좀 수급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HTS 안에 뭐 데일리로 매일 나오는 저는 이거 대신증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는 보는데 평균 매수가하고 수익률 아마 증권사별로 찾아보면 이런 기능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런던 협상이 하루 더 진행되기로 했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히토리와 첨단 산업에 대한 딜이 이제 나올 걸로 일단은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이상하게 반전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뭔가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저런 정책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 뭔가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A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잖아요. 이민자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막 방위군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최근에 일단 협상이 전개가 되면서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리고 금융 이 업종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업종을 계속해서 매수를 강화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보다 더 나은 그런 업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어느 업종에 집중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방산조선 원전에서 수출주로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이거 뭐 이번 주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하나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뭐 1년물 한 480억 달러, 3년물 58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되고
또 모레는 새벽에 390억 달러의 10년물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 200억 달러 정도 될 때는 괜찮은데 500억 달러 왔다 갔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때 금리가 가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국채금리 별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혹시 내일 금리 가지고 장난치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상황에도 금리가 안 올라가면 당분간 이제 국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국채금리가 국채 발행이 되게 큰 대규모로 진행이 될 때 금리 가지고 조금 출렁거릴 때가 있어서 혹시라도 요게 나오는지 그냥 예방주사 차원에서 뭐 이번에도 이런 케이스로 갈지 그냥 한번 보자. 꼭 그런다라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그냥 우리가 요럴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 동영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려면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영상 나올 때 여기 이제 요 링크, 요 고릴라 리서치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서 그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뭐 1,몇백원 꼴 정도 되는 걸로 기업 분석 보고서 일주일에 2개 이상, 멤버십 브리핑 일주일에 4개 이상, 그 다음에 강의 일주일에 하나 이상의 강의, 그 다음에 다양한 뉴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거 되니까 또 이번에 또 이벤트 하니까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